5월 7일 목요일 천상의 소리 그리고 수다방까지 함께 봤습니다. 다음은 정보톡톡 시간입니다. 정보톡톡 시간에는 매일 다른 주제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목요일 정보톡톡에서는 생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작은 팁과 정보들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네,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생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그럼 오늘 정보톡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순철 씨. 올 봄에 대청소 하셨나요? 저는 청소를 잘 안 해요. 대청소는 물론이고 아예 청소 자체를 청소를, 하지 않는. 정리 이런 거 싫어하고.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네. 사자성어가 네. 회자 정리. 그냥 정리가 들어가면 무조건 다 싫은 거예요, 그냥. 네, 뭐 어쨌든 뭐 다른 뜻이긴 한데 뭐 어차피 정리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도 잘 보내고. 네. 네, 회사 정리 이런 거 싫어요. 아, 사람이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네, 뭐 총정 이런 책도 싫어하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뭐 말을 할 수 없는 게 저도 대청소를 하질 않아서 그러니까 왜 우리는 청소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우리. 지금 대청소를 하지 않는 두 사람을 데리고 대청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네. 그러나 청소를 안 하더라도 네. 버릴 건 있습니다. 네. 정말 버릴 거 많아요. 청소를 그냥 조금이라도 해도 일단 버릴 게 항상은 나와요. 그러니까요. 이- 먹을 걸 먹어도 버릴 게 있잖아. 아니 방에 항상 그냥 지내면 모르잖아요. 그냥 네. 지내는 모르는데 청소만 하면 이상하게 뭐가 나온다니까요. 이상해. 참 신기합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 쓰레기통은 상비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청소를 안 하는 우리 둘이 이 청소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거예요? 무슨 정보 알아봐요? 청소에 대한 정보는 아니고요. 어.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아까 말했듯이 버려야 하는 물건들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물건들이 종종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꼭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아, 뭐 가전제품이나 뭐 가구 이런 거. 부피가 큰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생활정보톡톡에서는 큰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큰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 네. 야,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저도 그렇게만 알고 네, 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자, 오늘 지금 집이 좁으신 분들 아니면 물건이 너무 많아서 뭘 비워야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정보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큰 쓰레기들을 대형 생활 폐기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보자면 네.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나 장롱, 세탁기, 식탁, 소파, 책상 이런 것처럼 가전제품이나 가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 이불이나 카페트도 있을 수 있겠고요. 진짜 비닐봉지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군요. 네, 이런 물건들은 절대로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먼저 이 버리는 물건들 중에 사용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물건 그리고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건으로 일단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왜 그렇게 나눠야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물건들을 버릴 때 돈을 내고 버려야 한다는 상식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돈을 내지 않아도 이런 제품들을 수거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다시 무료- 사용이 그래요. 이게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다시 사용 가능한 물건들은 돈을 내지 않아도 이렇게 수거해가는 서비스가 있다고 해요.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시 사용이 가능한 거. 다시 사용 가능한 건 네.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어떻게 이거 신청하시면 되냐면 해당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센터에 전화를 하면 원하는 날짜에 무상으로 수거를 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편리해요? 그렇군요.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스티커 같은 걸 좀 붙여가지고 네. 스티커 좀 받아서 이제 붙여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정말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동사무소나 구청에 문의하면 재활용 센터 연락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다시 사용이 가능한 물건들은 이 재활용 센터에 연락하셔서 무상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부 받으셔서 네. 그렇게 하시면 되군요. 자, 그러면 이제 재사용이 불가능한 거에 그렇죠. 대해서는 알아볼까요? 아예 그냥 사용을 못하는 것은 진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아까 순철 씨가 말했듯이 스티커를 받아야 돼요. 동사무소에서. 그렇군요. 네. 동사무소나 구청 등 기관에 방문해서 대형 생활 폐기물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수수료 내고 스티커 받는 거군요. 네, 그러면 납부 필증을 발급해 주는데요. 이 납부 필증을 반드시 폐기물에 붙인 후에 버려야 합니다. 이게
그러면 되게 불편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쵸. 이거 뭐 시각장애인들 납부필증도 받아야 되고 막 그 시각장애인들도 불편하지만 비장애인도 불편한 거예요, 그럼? 그쵸. 왜냐하면 시간을 내서 동사무소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 번거롭죠. 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이 대형 생활 폐기물 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요. 인터넷으로요? 네,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니까. 야, 궁금한데요. 방법. 왜냐면 정말 불편하거든요. 시각장애인들 특히 동사무소 가서 뭐 민원 처리하는 거 너무 불편한데 인터넷으로 가능하다면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자신이 속한 구, 군, 시청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 폐기물 배출 인터넷 신고를 클릭하고요. 그러면 목록에서 버리려고 하는 대형 폐기물 종류를 선택하는 창이 나와요. 네, 종류를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일시, 그리고 장소, 그리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네. 그 후에 수수료를 결제하고 신고 필증을 출력해서 붙이면 끝이에요. 야, 간단하네. 네, 이 신고 필증을 붙인 물건을 밖에 내놓으면 신청한 날짜에 알아서 수거를 해간다고 합니다. 이야, 더 편리하네. 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요. 인터넷에 신청을 해요. 그리고 본인이 지정한 수거일 전에 폐기물에 신고 필증을 출력해서 붙여서 밖에 내놓으면 신청한 날짜에 알아서 찾아가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 네. 참 다행이에요. 이게 봉투에 안 들어갔던 것들 정말 처리 불가였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니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네, 그런데 가끔 그런 아파트에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무단으로 버린 이거 찾아가라 이런 방송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 그 무단으로 버리시면 불법이거든요. 그럼요. 꼭 이렇게 신고 필증이나 이런 거 붙이셔서 수수료도 지불하시고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쓸 수 있는 것들, 폐기물 중에 쓸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무료로 버릴 수가 있다. 그다음에 쓸 수 없는 것들은 돈을 내야 되는데 네. 신고 필증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신청 날짜에 따라 그냥 알아서 수거해가니까 내놔라.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 정보 톡톡 정말 네. 좋은 정보였습니다. 네,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였죠. 네, 그렇습니다.